네, 저는 이번에 트래픽 폭주 상황에서의 장애 원인, GC라는 착각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승현입니다. 네, 일단 먼저 문제 상황, 파고들기, 확장하기 순서로 설명해 드릴 거고, 먼저 문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3차 데모 전에 갑자기 저희 서버에 API 로그인, 이 로그인 요청이 짧은 시간에 수백 개가 몰리게 되면서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던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다 API 로그인에 관련된 로그고요. 이게 당시 서버 에러 로그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보고 처음에 GC 문제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을 했냐? 먼저 트래픽이 폭주했고, 응답이 지연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버가 멈췄기 때문에 GC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로그를 분석해 봤을 때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없었고, 그리고 풀 GC가 폭증하지 않았고, 스톱 더 월드 로그도 없었고, 힙, 힙, 힙이 급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GC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대신 아래와 같은 로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카리 웨이팅이 증가한 것, 그리고 요청 스레드 타임 웨이티드 상태가 된 것, 이런 로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GC가 원인일까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선 GC를 제대로 이해해봐야 됐다고 생각했고, 제가 에러가 터졌던 상황에서는 GC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에러를 통해서 GC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파고들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GC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다들 이제 잘 아실 텐데 GC는 JVM 힙이라는 영역에 동적으로 할당된 객체 중에 현재 어디에도 참조되지 않는 객체를 찾아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면 JVM 힙 영역이 대체 어디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VM 힙 영역이 어딜까 하고 JVM 메모리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노랑이 앞에서 설명해 준 거와 완전히 동일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JVM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죠. 어디일까요? OS 로더, 런타임 데이터 에리아, 익스큐전 엔진. 맞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메모리 구조를 담당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런타임 데이터 에리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런타임 데이터 에리아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흰 영역이 어딘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OS에서 할당받은 메모리를 JVM 스펙에 따라 나눈 공간인 이 런타임 에리아가 필요한데요. 이 런타임 데이터 에리아는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5개인데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메소드 에리아입니다. 이것은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들을 포함해서 클래스 레벨의 모든 데이터가 여기 저장되고, 이거의 특징이 JVM마다 하나의 메서드 에리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힙 에리아인데, 이 영역은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생성되는 new 연산자로 생성된 모든 객체랑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나 배열, 이런 게 저장되는 게 힙 영역입니다. 이 힙 영역도 메소드 에리아랑 마찬가지로 JVM 내에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스레드가 공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GC가 관리하는 유일한 영역이 바로 힙 에리아입니다. 그리고 스택 에리아는 스레드마다 하나씩 생성되는 메모리인데, 이 메서드 하나가 호출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이 스택 프레임에는 로컬 변수, 매개 변수, 중간 연산 결과, 리턴 주소 등의 이런 정보가 저장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구분하면 좋은데, 메서드가 종료되면 스택 프레임이 제거되고, 그러나 스레드가 종료할 때는 스택이 전체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PC 레지스터는
각 스레드가 지금 실행 중인 JVM 명령어의 위치를 저장하는 영역이고요. 이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아까 잘 설명해 줬는데 자바가 아닌 네이티브 코드, 즉 C나 C++ 이런 코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스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입출력 혹은 OS 호출, 네트워크 등의 그런 동작을 실행할 때 이런 스택에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았고, 그래서 GC가 정리하는 힙 영역이 바로 이 런타임 데이터 에리아에 할당된 힙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힙 영역이 어딘지 알아봤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탑도 다시 돌아와서 이 GC가 왜 필요한지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 스탑 더 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탑 더 월드는 GC를 수행하기 위해서 JVM이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멈추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스탑 더 월드가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GC가 실행 중이면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전부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수 없고 응답도 지연되게 되겠죠. 그래서 GC 튜닝의 목표가 이 STU 시간을 줄이자.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GC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GC는 어떻게 이 해제할 동적 메모리들을 알아서 판단할까? 이 점을 알아보자면 크게 GC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먼저 레퍼런스 카운팅 그리고 마크 앤 스위프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들 들어보셨나요? 밑에 것만 들어봐. 그런가요? 이, 이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은 마크 앤 스위프 전에 생긴 방식인데 이 루트 스페이스가 있고 이 힙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레퍼런스 카운트, 즉 하나의 동작당 몇 가지 방식으로 이 해당 객체에 총 몇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 카운트 해놓는 방식이 바로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순환 참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치는 공간을 봤을 때 만약에 이 연결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 세 가지의 객체들은 아무 데서도 참조하지 않고 서로만 참조하는 상황인데 각각 하나씩 참조한다고 나와 있어서 절대 삭제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메모리가 해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 참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카운팅 대신에 나온 게 마크 앤 스위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레퍼런스 카운팅의 순환 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루트 스페이스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루트 스페이스란 루트에서 해당 객체에 접근 가능한지가 이 순환 해제가 아니고요. 네, 루트에서 이 해당 객체에 접근 가능한지가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해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루트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택의 로컬 변수, 그리고 메소드 에리아의 아까 봤던 메소드 에리아의 스태틱 변수, 그리고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의 GNI 참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들로부터 접근 가능한 객체들만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자바는 기본적으로 마크 앤 스윕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루트 스페이스가 어딘지 알았으니까 마크 앤 스윕 방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마크 앤 스윕 방식은 그래프 순회를 통해서 연결된 객체를 찾고 여기까지가 마크 방식이고 만약에 연결이 끊어진 객체들은 지웁니다. 이게 스윕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팩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순회를 통해서 참조하고 참조가 사라진 객체들은 없애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수입 이후에 메모리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메모리를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컴팩션이라고 합니다. 이 컴팩션을 통해서 메모리 파편화를 막을 수 있는데 단 필수는 아닙니다. 언제 선택되느냐는 나중에 확장하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크 앤 스윕 방식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마크 앤 스윕 방식은 의도적으로 GC를 실행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GC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힙 세대별 구조인데요. 이런 most objects survive for only a short period of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대부분의 객체는 금방 죽는다라는 이 제너레이셔널 GC의 근본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X축은 이 객체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그리고 Y는 그 해당 수명을 가진 객체들이 총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 적은 객체들이 가장 많고 이후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객체는 수명이 짧습니다. 따라서 0 제너레이션에서 거의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GC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0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힙의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다들 이 구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0 제너레이션을 정리하는 GC가 마이너 GC이고 올드 제너레이션을 정리하는 GC가 메이저 GC 혹은 풀 GC라고도 합니다. 이 0 제너레이션을 또 세 가지 구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에덴 영역이랑 서바이벌 0, 1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에덴 영역은 뉴 키워드로 새롭게 생성된 객체들이 할당되는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 객체가 꽉 차게 되면 몇 가지 객체들이 마이너 CC로부터 살아남은 몇 가지 객체들이 서바이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거는 서바이벌 0 혹은 1에는 둘 중 하나는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 비어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 서바이버 영역에서 에이지 비트가 일정 숫자 이상 넘어가면 자바 8버전 이 기준으로 이 15라고 합니다. 에이지 비트가. 이 일정 숫자 이상 넘어가면 올해 참조될 객체라고 판단해서 이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객체를 넘긴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드 제너레이션은 올해 살아남은 객체가 저장되는 영역이 되겠고 마이너 CC보다 당연히 실행 빈도는 낮지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메모리를 다시 재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C 알고리즘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Stop the World라는 것이 있는데 이 GC 성능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Stop the World의 시간 혹은 빈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성능 튜닝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GC는 세대별로 나뉘는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힙 영역이 0 제너레이션이랑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나뉘죠. 그리고 이 GC 알고리즘이 보통 0 제너레이션용 그리고 올드 제너레이션용 이렇게 두 가지로 조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리얼 GC를 먼저 보면 가장 단순한 GC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스레드로 GC를 실행하고 0 제너레이션이랑 올드 제너레이션 모두 시리얼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스탑 더 월드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랄렐 GC인데요. 이거는 여러 개의 스레드, 멀티코어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고 이것 또한 0, 올드 영역 모두 파랄렐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이 파랄렐 GC는 자바 8버전의 디폴트 GC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CMS GC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탑 더 월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GC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GC가 올드 제너레이션 전용인지 몰랐는데 좀 더 파고들어 보니까 올드 제너레이션 전용 G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0 제너레이션 GC는 어떤 걸 사용할까 하고 봤더니 per new GC라고 하는데 이거는 CMS에서 이 올드 제너레이션과 좀 맞게 나온 0 제너레이션용 G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MS GC에서만 사용하는 GC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CMS GC는 GC 작업을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랑 동시에 실행합니다. 이 이름도 컨커런트라고 나와 있듯이 동시에 실행하는 GC고 그래서 스탑 더 월드 시간이 되게 이렇게 짧은데 그렇지만 단점은
메모리랑 CPU를 많이 사용하고 이 메모리 파편화를 해결하는 아까 컴팩션이라고 했는데 그 컴팩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풀 GC가 일어날 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G1 GC가 등장하면서 디프리케이티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1 GC인데요. 이 기존 GC들이랑 가장 큰 차이가 이 영이랑 올드 영역을 아까는 그냥 한 번에 힙 영역에서 봤듯이 한 번에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 크기의 리존으로 나눠서 어떤 거는 영 제너레이션, 어떤 거는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의 지원 GC가 필요에 따라서 이 영역별의 리존 개수를 튜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G1 GC의 영 제너레이션은 G1 영 GC가 동작하고 올드 제너레이션에서는 G1 믹스드 GC가 동작합니다. 거의라고 했는데 이 거의라는 뜻은 사실 G1 풀 GC랑 G1 믹스드 GC도 있지만 이 G1 풀 GC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 믹스드 GC만 대부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믹스드 GC는 영 제너레이션이랑 올드 제너레이션을 같이 정리하는 GC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드 제너레이션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조금씩 정리해 놓다가 그래도 올드가 꽉 찼다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GC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 9 버전 이상부터는 이 G1 GC를 기본 GC 실행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컨벡션, 이 메모리 파편화를 해결하는 과정이 언제 선택되는가? 아까 필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컨벡션은 GC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선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시리얼 GC나 파랄렐 GC, G1 GC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컨벡션을 포함한다고 하고 이 CMS GC, 지금은 디프리케이티드 된 이 GC가 이 컨벡션을 지원하지 않아서 메모리 파편화가 심해질 때 풀 GC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필수가 아닐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컨벡션은 이 메모리 정리 작업이라서 객체를 직접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컨벡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S GC는 스탑 더 월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GC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야구보구의 그 JVM 구조를 살펴보고 JVM 튜닝을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행 중인 JVM의 GC 옵션을 확인해봤는데요. 이 옵션을 확인해봤던 이유는 이 JVM이 어떤 GC를 쓰고 힙을 얼마나 쓰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지 이게 GC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 명령어는 이 jcmd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옵션을 통해서는 우리 백엔드는 G1 GC를 사용 중이다. 그리고 이 옵션을 통해서는 저희 리지온 크기가 1메가고 즉 아까 봤던 그 G1 GC의 여기 하나당 1메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전체 램이 1기가인데 그중에 최대 힙은 그중에 75%인 684메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나려면 이 684메가를 채워야지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옵션을 확인해 보면서 JVM을 튜닝하시면 될 것 같고 JStat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JDK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의 JVM 상태를 1초 간격으로 10번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 S1이 아까 봤던 서바이벌 0 영역을 뜻하고 이건 1 영역, 에덴 영역, 이거는
올드 영역.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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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바이벌 1 영역이 90%가 차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에덴 영역은 28%만 차 있고, 28%만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넉넉한 상태이고, 이 올드 제너레이션도 30%만 차 있기 때문에 널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YGC라는 게 영 제너레이션 영역인데요. 이 영역이 총 81번 실행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81번 GC가 실행하는데 총 이만큼의 시간이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번당 47ms만 딱 47ms만 소요됐다. 즉 정상적이고 가벼운 마이너 GC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GCT라는 것은 총 GC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7초로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JVM이 여기 로그에서 보면 여기 타임스탬프를 보면 이게 약 18시간 정도 되는데 이 18시간 동안 GC가 총 81번, GC가 총 7초, 네, 7초 소요되었다. 그러니까 18.5시간 동안 7.6초만 돌았으니까 GC 비율이 0.01%도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FGC랑 FGCT는 메이저 관련 GC인데요. 이 메이저 풀 GC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풀 GC가 저희는 지금 사실 어제 서버를 껐다 켜가지고 한 번도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마이너 GC가 5초 이상 소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 GC의 초가 DB 커넥션 타임아웃이랑 연관이 있는데 이 DB 커넥션 타임아웃이랑 비교해서 만약에 DB 커넥션 타임이 더 크다면 상관없겠지만 DB 커넥션 타임보다 마이너 GC 시간이 크다면 스탑 더 월드 시간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서버가 멈출 수 있고 이때 GC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 영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이스탯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NG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의 옵션은 New Generation, 즉, 영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옵션을 뜻하고 이 OG로 시작하는 옵션들은 Old Generation 영역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NG, CMN, 뒤에 CMN이 붙은 거는 이 영역의 최소 할당 크기를 의미하고 뒤에 CMX가 붙은 것은 영역의 최대 허용 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NGC랑 OGC를 보면 이 뒤에 C가 붙은 것은 영역의 현재 크기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NGC가 37,88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보통 킬로바이트로 해석하면 되고 37메가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OGC, 올드 제너레이션은 지금 324메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JVM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GC라고 생각했지만 GC가 아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OOM이 아니었습니다. 즉, 힙 부족이 아니었죠. 그리고 풀 GC가 폭증하는 그런 로그가 없었습니다. 즉, 올드 메모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스탑 더 월드 로그가 없었다는 것은 이 GC 때문에 서버가 멈춘 게 아니라는 뜻이고 힙이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러는 메모리 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 저희는 GC가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러한 그 에러 로그가 있었는데 서버가 다운됐던 진짜 이유는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재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몇 가지 생각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디스크 고갈입니다.
저희가 지금 10기가로 저희가 저희가 그 에러가 났을 당시에는 10기가로 디스크 크기가 10기가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기가는 사실 되게 작은 크기라서 이 디스크가 꽉 찼을 때 로그나 그런 쓰기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를 하나 생각했고 두 번째는 외부 트랜잭션 지원입니다. 저희가 로그인이 구글 API 호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랜잭션 설정이 아니라 트랜잭션 분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잭션이 너무 길어져서 커넥션을 오래 진 채로 있게 돼서 풀고갈이 빨라졌다. 이런 가설을 두 개 세우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